자, 고소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장관의 이 발언도 민주당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도 궁금하실 것이다 라고 장관 지명 직후에 밝힌 발언인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 회피 목적 공공연히 주장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야반 도주가 명예훼손이다 라는 겁니다. 한 장관의 그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모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면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자, 그렇다면 한 장관의 주장은 박흥원 원내대표 등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혹은 범죄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했는지 아닌지 이걸 두고 지금 허위 사실이다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 내심의 의도가 아니라 표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면이라 수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박흥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들어봤잖아요. 두 분을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네네. 자, 그 발언을 한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 이 고소 대상이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모두 변론에서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키겠다라고 발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개 변론 절차에서의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례적이다. 자체가 이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이 이 공개 변론 현장에서의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써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은 그 자체로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이 이른 경우다라고 재차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고소장 내용에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수사 기소 분리 법률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악의적, 경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일부 인용해 그 표현을 다듬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는 발언 그리고 수사권 분리를 주장한 발언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졌는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면 각자 다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는가가 첫 번째 수사 대상이고 이 두 번째는 박홍근 원내대표 스스로가 이 한동훈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재차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가. 셋째는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이 사안과 관련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세 가지 갈래를 두고 실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공개 변론 장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공개 변론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매우 이례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자 생활 그래도 꽤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자, 한 장관의 입장은 뭘까요? 한동훈 장관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지? 글쎄요, 뭐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한 장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 누굴 지키겠다고 발언 안 했느냐?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리고 이 법 어떤 의도로 통과했는지 다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이 보통 이제 무고죄인데 내가 그 무고죄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 너무 치졸하지 않냐? 상대 안 하겠다. 이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자꾸 기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너무 띄우고 있다. 아까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 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죠? 이 굉장히 치졸하다는 게 김수영 교수님 들으실 때 내가 무고죄로 대응하는 게 치졸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한 야당 원내대표가 치졸하다는 겁니까? 제가 그냥 맥락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조심히 말하세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 명예훼손으로 이런 것들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 무고로 대응하는 게 치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한 방 먹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입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네.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띄워주는 결과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한동훈 장관에게 고소를 하거나 말을 하게 시키거나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뭔가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면 이름 없는 의원들도 심지어 언론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막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동훈 장관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뒤에서 뭐라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깐족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민주당이 결국 한동훈 장관 이러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어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론 자리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검수완박의 배경 자체가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법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까지 고소전을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